어느 꽃의 전설. 꽃 위를 나르는 나비 그해 겨울을 어찌 났는지 기억이나 할까. 누군가 가르쳐 줄 리도 없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을 게다. 지나온 과거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이 올 터인데 늘 혼자이다가 내 전생의 나였던 당신을 만나 찬찬히 풀어놓는 내 근황을 귀 기울여 들어준 고마움에 목이 메이고, 전생에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 이렇게 만나 사랑하게 됐는지 고마움에 또 목이 메이고, 아주 넓은 등이 있어 거기에 기대고 업은 채로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밤 이슬도 맞아보고, 예쁜 꽃 이야기 밤새도록 귀 기울여 듣고, 오래오래 울어 눈물은 강물에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죄가 되어 떠나는 날 그동안 고마웠던 우리 사랑 하늘에 예쁘게 봉인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 가볍게 트레킹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속리산 말티째에 있는 꼬부랑길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고 추억이 살아나기 좋은 이름의 길입니다. 말티째 정상에서 산중턱을 따라 만들어진 임도를 타고 걷는 길인데, 조용하고 아름다운 숲길이란 생각에 걷는 내내 기운이 샘솟듯 했습니다. 원체 걷는 것을 즐기는 내게 딱 좋은 길이더라고요. 꼬부랑길을 따라 한참을 가면 목탁봉 카페가 있습니다. 이름도 예쁘고 이름만큼 주변 풍광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왜 목탁봉인지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짚라인을 타기로 했거든요. 같이 간 사내 동료들이 이왕 왔으니 추억거리 하나 만들자는 의견에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요. 나훈아가 부르는 분교, 이 노래 들으며 역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합니다. 니은 잠이 든 교정에 맨드라미 저 혼자 피다가, 아이들이 그리운 날은 꽃잎을 젓는다. 계절이 오는 운동장마다 깃발처럼 나부끼던 동무여,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옛날 다시 그리워지며, 앉던 의자에 나 얼굴 눕는다. 눈목 밑에 버려진 측백나무 울타리 너머로
누군도 없는 진영 끝에는 녹슨 종이 눈을 감고 있는데 다들 어디서 그 소리를 듣느냐 추억 찾아 옛날로 가면 몽땅 연필 같은 지난 세월이 나를 놀아 부르네 몽땅 연필 같은 지난 세월이 나를 돌아 부르네 방금 들은 노래 나훈아의 분교. 이 노래는 아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사 재직 때 가끔 노래방에 가게 되면 부르곤 하던 노래인데 노랫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교정에 내가 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모습이 그립기도 하고요. 그렇게 추억을 불러오는 노래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 마음이 따스해지고 기분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속리산 테마파크에서의 하루였는데요. 처음 타보는 짚라인인데다가 까마득히 높은 산봉우리를 8번에 걸쳐 타고 내리는 코스라 은근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어느 곳의 짚라인보다 스릴 있고 다양한 코스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하고 싶은 곳이더라고요. 약간의 고소공포증도 있고 탈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요. 타고 나니 그 짜릿한 느낌이 아직까지 가시질 않습니다. 참고로 체중이 90kg 이상인 분들은 탈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 계곡 쪽으로는 지방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 놓았는데요. 초가지붕을 얹은 한옥으로 찻집도 있고 전통놀이 체험장, 우드버닝 체험장, 그리고 각종 놀이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와서 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탁봉으로는 모노레일도 운영하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타고 목탁봉에 올라가 볼 계획입니다. 일요 산행 대신 트레킹으로 즐긴 하루가 행복으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길 걷고 싶다. 이 가을엔 자꾸만 걷고 싶다. 듬성듬성 추수가 끝난 들판길도 철없는 꽃들이 반겨주는 산길도 산 그림자 가득 담고 반짝이는 햇살에 고운 호반길도 무작정 걷고 또 걷고 싶다. 하늘을 본다. 흐릿한 회색빛 태양은 뜨겁다. 아니다. 내 마음속이 타는 거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먼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체력은 이미 바닥인지 연신 들이켜는 물. 흘린 땀만큼 먹어야 하려는지 타는 갈증은 여전하다. 오늘도 내일도 길을 걷고 싶다. 바람으로 찾아줄 그대를 기다린다. 올가을엔 또 얼마나 길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내 삶을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도 길이고 가을빛 완연한 들길을 숲길도 길입니다. 그런 숲길을 걸으며 남은 내 삶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아주 많이요. 박진도가 부릅니다. 똑똑한 여자. 똑똑한 여자 당신은
여자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매력이 넘쳐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남자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 여자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매력이 넘쳐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남자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 당신은 똑똑한 여자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 잘 들으셨죠? 요즘은 노래도 자주 찾아 듣게 됩니다. 잘 모르는 노래지만 곡이 흥겹고 노랫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메모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이 노래도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관계. 잠깐 우리가 무슨 관계였지? 갑자기 모호해진 생각. 서로 생각이 다르고 존재의 의미를 자기중심으로 너는 나의 부속품, 나를 빛내주기 위한 장식 아닐 것이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시집 한 권 빼든다. 활자로 새겨진 넋두리들. 과연 그것은 어떤 관계일까? 아픔일까? 아니면 아픔을 위장한 유혹일까? 잠 못 드는 밤은 가고 새벽이 왔다. 차갑게 빛나던 달도 이젠 따스한 품을 찾겠지. 너의 쓸데없는 몸짓이 유혹이 아니길 바라며 아침을 맞는다. 살면서 딱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관계가 참 많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고 나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가끔은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 때문에 방황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진실되지 않은 관계면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시리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나만 손해니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야기 꿈과 성공 인생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고 꿈을 이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즉시 두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이밍의 귀재들입니다. 언제 투자하고 언제 일을 벌일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기업회생 전문가인 데이비드 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기름을 부어도 불꽃이 없이는 불이 붙지 않는다. 불꽃은 바로 액션이다. 그의 별명은 불을 붙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그나이터입니다. 아무리 폭발력이 좋아도 불을 붙여야 다이너마이트가 터지지요. 72대 1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72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성공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언젠가라는 말로 생각만 하면 실패한다. 지금이라는 말로 행동해야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33 이야기의 저자인 니시자와 마사오는 절대로 일을 미루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공통 요소가 있다. 사람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만 잘 극복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바로 미루는 습관이다. 언젠가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오는 법이 없다. 의도 성취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거장 존 맥스웰이 말한 것이죠. 의도 성취감의 법칙은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즉시입니다. 작동 흥분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우리 뇌의 측좌핵 부위가 흥분하기 시작해 점점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던 일도 일단 시작만 하면 그것이 흥분을 유발시켜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있을 겁니다. 운동하기 싫어서 빈둥댈 때 일단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가면 처음에는 귀찮지만 조금 걷게 되면 그냥 1시간이고 걸어지는 것입니다. 첫 발이 힘듭니다. 그러니 일단 내디뎌야 합니다. 자, 즉시라는 의미를 아셨지요?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필, 허공, 전영록, 애심 함께 들어봅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오늘이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이제는 영영 가는 아쉬운 당신이여 바람이 부는 언덕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딜 가나 내 사랑아 헤어진 사랑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진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은 원앙이 되자 원앙이 되자 원앙이 가을은 내 마음의 풍금 소리 없이 다가온 가을 하루의 시작과 함께 손풍금을 친다. 곳곳에 널린 풍요라는 단어들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는 빈곤의 투정 마음이 가난한 탓이겠다. 먼지 쌓인 책장에서 무심코 뽑아둔 책 한 권 검은 활자들도 괴로운지 용트림하고 살아 숨쉬는 우리를 감시하듯 납작 엎드린 활자 손풍금 소리에 놀라 희미한 눈만 반짝인다. 가을은 풍요롭기만 한데 마음은 단단한 빗장을 걸었다. 화살같이 빠른 세월 잠시라도 붙들고 싶어도 가을의 손풍금 소리 못 들을까 싶어 못 본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자, 꿈에 대해서 방법이 나왔으면 즉시 행동하고 될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판단해서 현명하게 접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 나왔으면 즉시 그리고 될 때까지 두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입니다. 젊은 시절에 공사장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너무 몰려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의 네 다리에 물을 담은 대야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 보니 이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떨어져 몸에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빈대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해봤어? 이 말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초기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216번이나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65세 커널 샌더스는 수중에 달랑 120%는 가지고 무려 1007번이나 되는 퇴짜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1008번째 투자자를 만나 오늘의 KFC를 만들었습니다. 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이 있지요.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무려 5127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어느 날 세계적인 명품 진공 청소기를 만들었죠. 두드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릴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인슈타인이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고데디닷컴을 창업한 미국의 억만장자인 밥 파슨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성공에 가까워진 때이다 라고 말이죠.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도를 올려야 됩니다. 99도에서 포기하면 절대로 끓는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될 때까지 두드리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짠짜라.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깜빡깜빡 깜빡이는 네온 쌓인 불빛 아래 약속 시간 지나갔어도 내 님은 오질 않네요. 날 갖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고향 생각. 먼 길 돌아 여기까지 왔다.
빛바랜 나뭇잎 하나 걸망에 태우고 지친 걸음으로 얘까지 왔다. 눈부신 햇살이 머무는 그곳, 돌아갈 길조차 지우개로 지우듯 하고 가만히 귀 기울인다. 그 옛날 들려주던 사랑방 이야기, 이젠 꿈에도 보이지 않는 추억이지만 서글프게도 내 맘은 그곳에 머문다. 가을 햇살에 베인 자국은 시간이 갈수록 아려오기만 하고, 아니다 고개 저어본들 이미 내 마음속엔 온통 그곳 생각뿐.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그곳으로. 내 마음속의 고향은 늘 그리움입니다. 고향에 사는 친구들을 통해서 가끔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전해 듣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그리워지는 것은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쉽게 가지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해버린 고향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어릴 적 내가 뛰어놀던 아기자기하고 옹기종기하고 아름답고 소박한 그런 고향의 모습이 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지켜가는, 나를 지탱해가는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고 하죠.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최진석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후진국 인재들은 대답에 익숙하고 질문에 서툽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대답보다 질문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인간은 질문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만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의적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맡고 있는 요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질문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아주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뇌는 생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생존 외의 것에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이 뇌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저절로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자는 뇌를 깨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게 되면 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보고 질문하든지, 질문을 하게 되면 뇌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뇌의 각 영역들이 서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창의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질문 뒤에 벌어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요? 창의성을 위해 반드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이 부릅니다. 낭만연가. 당신은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여. 당신은 나만의 등불이여, 또 나의 행운이여라. 쓸쓸히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 준 그대.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않도록 내 맘에 새겨두겠소. 아름다운
당신은 내 마음의 빛이 되리라. 떨어진 낙엽들마저 봄을 준비한 것임을 나는 이제야 알았네. 그대 나를 기다려준 것을 쉼없이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 준다면 커다란 그늘 아래 기대 누워서 그대를 바라보겠소. 당신은 꿈꿔왔던 행운이야. 당신은 내 맘의 빛이 되리라.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나 영원한 나만의 사랑.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나 그대만을 비추리라. 그대만 바라오리라. 누가 물으면 대답만 잘하는 사람 있죠.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남의 말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대답만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질문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잘 알려진 대로 질문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했어? 라고 묻지 않고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어?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절대로 아이를 강제로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지 않지요. 아이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질문만 던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닙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과정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불리는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공부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정해진 답이 없는 논쟁을 합니다. 질문 중심의 하브루타, 논쟁 중심의 하브루타, 비교 중심의 하브루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모든 것에 열렬한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 하고 했죠. 질문을 많이 하는 학교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과 의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지요. 의문은 의문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질문은 해결 과정을 통해서 답이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건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 사람은 왜 자꾸 화를 내는가? 저런 모양밖에 나올 수 없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왜 지구에서만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야 합니다.
질문이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시다. 부지런히 질문합시다. 임태경 구름 같은 인생, 김호중 너나나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더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아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나를 울리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멀어지는 나의 꿈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오늘은 꿈을 가졌으면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작은 꿈들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깨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임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내일이면 이슬이 꼭 이슬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